안녕하세요, 옴즈입니다. 3월달 유료 멤버십 구독자분들을 위한 경제신문 분석. 오늘은 IT 전기 전자편 준비했습니다. 전기전자 제품이랑 그리고 디스플레이까지 해당하는 내용들 기사 9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삼성 LG 승부수 통했다. 중국 제치고 4조 싹쓸이 재팟이라는 내용의 기사이고요.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디스플레이 산업이 중국의 공세에 거의 정신을 차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새로운 어떤 소식들이 조금 더 OLED 중심으로 한 이 디스플레이 산업에 호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무엇이면 애플에서 지금 이달 신형 프리미엄 태블릿 PC인 아이패드 프로를 공개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합산해서 850만 장, 금액은 3조 9천억 원에 이르는 디스플레이를 공급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다라는 좋은 내용의 기사입니다. 작년도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폴더블용 OLED 시장에서 중국의 BOE가 시장 점유율 1위 42%를 점유할 정도로 이 시장에서의 어떤 입지를 내주는 어떤 이런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제 금년도 이 상반기에 이런 판도가 조금씩 다시 뒤바뀌고 있다라는 좋은 내용의 기사라서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우선 애플에 들어가는 아이패드 프로 물량을 전체 싹쓸이 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중국 업체들의 기술력도 상당히 올라왔었어서 기존의 시장 점유율을 많이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아이패드 프로만큼은 한국산이 점령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품질과 기술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이제 반증하는 이제 근거가 되기도 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 이제 주력이었던 TV와 스마트폰 시장의 디스플레이 시장이 좀 정체를 하고 있었는데, 금년도부터 이 태블릿 PC와 노트북용 OLED 시장으로 이제 판로를 찾고 새롭게 이제 공략의 포인트를 찾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게 될 용어일 것 같은데요. 이제 다음 경쟁은 XR 전용의 올레도스다라고 이제 좀 얘기가 말미 부분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됐던 애플의 비전 프로 제품에는 소니의 올레도스가 좀 적용이 되긴 했는데, 앞으로 이 시장에서 이 기술력 어떻게 확보해 나가느냐가 향후 시장 선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 집 밖에서 한판 붙자 삼성 LG 디스플레이 전쟁 이것까지 확전 태세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라고 한다면 비즈니스 솔루션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라고 한다면 VD 사업부에 아마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이니지 시장을 놓고서 두 회사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고, 현재는 그래도 전 세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 그리고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이니지가 지금까지는 단순한 어떤 5개 광고판 정도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비즈니스 솔루션의 어떤 창구로서 이 시장 2023년 기준 252억 불이었던 게 2030년까지 약 425억 불 수준으로 약 57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니지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이 B2C 제품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된 제품을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만큼 유연한 적용이 좀 힘들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B2B 시장을 이제 돌파구로 이제 찾게 된다면, 이 공공기관 내지는 이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의 잠재성이 매우 크다 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가 31.1% 2022년 기준으로 시장 1위 좀 선점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제 광고 디스플레이 넘어서 교육, 스포츠, 예술 등으로 이제 다양한 어떤 산업 분야까지 확장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그 역할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자체적인 플랫폼 지금 개발해서 이 제품에 적용하고 고객들한테 차별화된 가치 주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도 여기에 이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독보적인 어떤 기술력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뒤에서도 계속 나오겠지만 B2B 부분에서의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 같이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올레드 사이니지라고 해서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기술로 설치 공간 제한을 없앴다라는 점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오는 제품이 이 관련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고객들의 시선을 집중시켜서 고객들이 다양한 형태로 본인들의 어떤 이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 그리고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서 맞춤형 솔루션 제공 가능한 경쟁력 갖췄다라는 부분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이제는 고객들이 사이니지 등에서도 웹 OS를 경험할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 개발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이니지 또한 미디어 플랫폼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채널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될 거라는 점도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 디스플레이는 무한 도전, 미래 현실로 만들자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할 만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디스플레이 방향성을 볼 수 있을 만한 주요한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장님께서 대표이사는 이제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어떤 미개척지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한한 도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료, 기계, 광학 등 이종 기술을 계속해서 이제 결합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시도들을 할 것이다라는 점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노트북, 태블릿, IT 넘어서 이젠 전장과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폴더블까지 미래 고성장 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새로운 제품군 영역으로 이 디스플레이 기술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확대될 것이다 라는 어떤 이런 방향성들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형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이제 QD OLED 이 경쟁력을 앞세워서 정말 압도적인 화질 경쟁으로 프리미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들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전체적인 방향성 같이 확인할 수가 있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디스플레이 자체적인 측면에서 좀 이제 본다고 한다면 OLED 기술이 집약된 멀티 폴더블 그리고 슬라이더블 등 다양한 폼팩터의 등장을 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촉발시키게 된다면 전방 제품 자체에서의 어떤 혁신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성,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어떤 과제들 같이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막 오른 XR 시대에 애플이 판 키우자 삼성, LG도 참전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약 53조 원이었던 시장은 이제 우리가 28년도 기준으로 148조 원까지 약 3배 이상 성장하는데 약 4년 정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애플이 이제 참전을 하면서 기존에 메타가 장악하고 있었던 메타가 한 발 앞서 있었던 시장이었고, 이제는 애플이 비전 프로로 참전을 하면서 이 XR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화두로서 달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메타에서도 한 발 더 앞서서 이제 LG와의 어떤 이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공동 개발을 좀 선언을 하면서 이 XR 시장을 좀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들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은 구글, 퀄컴과 협력을 해서 새로운 XR 기기를 선보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빠른 출시보다도 오히려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고객들에게 확실한 어떤 경험적 가치를 선사하는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고, 저 또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타와 LG전자가 이제 손잡은 내용을 이제 보게 된다면 AI 챗봇 등을 구현할 수 있는 대규모 메타의 LLM 학습 모델이죠. 언어 학습 모델을 이제 LG전자 가전 제품들에 이제 심게 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각각의 이제 온디바이스 AI를 온디바이스 AI를 통해서 각각의 기기 내에서 자체적인 언어 학습을 통해서 고도화된 어떤 맞춤형 솔루션 그리고 기기의 작동까지 해낼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협업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 비전 프로와 같은 XR 기기의 등장들이 어떤 기업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LG 이노텍에서 만든 3차원 센싱 모듈 들어가고요. LG 디스플레이에 OLED가 외부 탑재된다라는 내용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XR 시장의 성장은 이 디스플레이 산업의 어떤 정체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LG 이노텍과 같이 카메라 모듈과 같이 일부 부품 품목에서 굉장히 의존도가 높았었는데 이런 새로운 폼팩터의 등장이 또 한번 마찬가지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삼성 전기 이제 계열사죠. 이제 삼성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기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도 카메라 모듈 그리고 MLCC라고 해서 안정적 전류 흐름을 컨트롤하는 데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핵심 부품들, 엑셀에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이런 신규 기기의 등장 또 한번 시장을 성장시킬 것으로 보이고요. 비전 프로에 들어가는 첨단 패키징 기판 FC BGA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로 이제 삼성 전기가 손꼽히고 있습니다. 제품 판매 그리고 판매량 그리고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커질수록 수혜를 보는 대표적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설명할 때도 잠깐 등장했던 용어지만 OLED에 OS가 붙은 올레도스라는 이런 새로운 패널에 대한 개발도 박차를 좀 가하면서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관련해서 이 기술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고민들이 필요할지에 대한 부분들 미리 찾아보시고 디스플레이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부 부분으로도 좀 같이 제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중국 업체들도 참전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핫한 분야라는 거 뒷부분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바이트
댄스부터 시작해서 오포 그리고 샤오미까지 모두 다 참전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핫한 분야이기 때문에 누가 더 확실하게 고객들한테 새로운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기기, 가볍고 목에 무리를 주지 않는 기기부터 시작해서 XR을 통해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 누가 더 확실하게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냐가 이 시장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LG 메타 가전 AI 동맹 수억대에 탑재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이것들은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메타의 LLM을 LG전자 가전 제품에 탑재할 것으로 보이고요. 온디바이스 AI를 통해서 독자적인 생태계를 선점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IoT를 포함해서 디바이스가 약 전 세계 5억 대 정도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도 이런 AI가 탑재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차세대 IoT 중심의 전기전자 제품 시장을 선점하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운 신규 컨텐츠라든지 신규 소프트웨어 판매까지 확장하는 데 있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간의 협력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LG전자가 인도 거점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컨텐츠 플랫폼, 가전제품에 의해서 B2B 사업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R&D 센터를 좀 신설을 하기 위해서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첸나이에다가는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센터라고 해서 이제 뭐 병원, 학교, 사무실 등 특화된 제품까지 같이 경험해 볼 수 있는 쇼룸까지 제공한다. 그만큼 LG에서는 이 인도 시장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신시장으로 낙점했다라는 부분을 좀 확신을 갖고 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시장에서 이제 모빌리티, 에듀테크까지 B2B 사업 확장에 좀 이제 집중 공략한다라는 내용 좀 보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이제 그 사이니지 얘기를 하면서 이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서 무한한 확장 그리고 포트폴리오 확대가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인도 시장을 선택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LG전자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점도 이런 B2B 솔루션을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좋은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B2B 매출 목표를 25%까지 높이겠다라는 어떤 당찬 포부를 내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10% 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약 2배 이상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OLED TV 시장에서는 점유율을 64.2%나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장악력이 높기 때문에 향후 이런 포부 자체가 그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번째 AI로 맞붙는다. 삼성 LG 치열한 가전 경쟁이라는 내용의 기사이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AI는 이미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요. 그 안에서도 삼성과 LG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AI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어떤 효율을 높이고 어떤 전략적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까지 같이 연결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앞으로 모든 가전에 이제 전기 전자 센서가 부착되고 IoT화가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 삼성전자는 이 자체적인 OS를 빠르게 좀 선점해서 각각의 기기에 거기에다 넣고 그리고 온디바이스 시대가 도래했을 때 클라우드에 접속하지 않고 기기 간 네트워킹을 통해서 모든 기기들을 하나로 좀 연결하고 빠르게 데이터 처리, 개인화된 경험 제공하는 것까지 좀 이제 비전을 그리면서 이 타이젠 플랫폼을 확대 나가겠다라는 어떤 전략을 선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생성형 AI를 이제 가전 출시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다양한 부분에 이미 충분히 적용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AI 기능이 탑재된 가전 제품용 DQ-C 칩을 신제품 업가전 2.0에 탑재했고 그리고 무드업 냉장고에도 탑재했고 그리고 시그니처 올레드 M에도 자체 개발한 칩을 탑재해서 무선 전송거리 최대 10m까지도 4K 영상을 120Hz 고화질 영상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자체적인 설계된 칩을 개발하고 그것들을 제품에 넣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전자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력 한 발 앞서서 자체적인 칩 설계 역량까지 확보해서 외부 의존도는 줄이면서도 가전의 효율성과 지능화는 빠르게 앞당기는 이런 전략적인 고민들도 굉장히 인상 깊은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8번째 기사 갤럭시 워치 6로 헬스케어 확대해 나간다라는 요 내용 우리가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스마트워치는 기존부터 있긴 했지만 얼만큼 이 스마트워치의 어떤 기능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스마트워치의 구매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생체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 향후 헬스케어 비즈니스까지 확대 나갈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출시되는 시리즈마다 얼만큼 빠른 어떤 성능 개선과 편의성들의 어떤 증진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에 출시된 갤럭시 워치 6 같은 경우에는 수면 관리, 건강 관리 기능까지 이제 대폭 확대했다라는 점, 그리고 베젤 두께는 줄이고 디스플레이 확대해서 고객들의 어떤 편의성, 불편함 빠르게 해소시켰다라는 점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직관적으로 수면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UI, UX에 좀 신경 썼다라는 부분, 왜냐하면 이제 기기가 디스플레이가 작기 때문에 얼만큼 많은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담아내고 전달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개선했다라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고, 피트니스 기능의 개인 맞춤화까지 진행했다라는 점도 우리가 앞으로 마케팅적인 측면, 개발적인 측면에서 같이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5가지 상황, 심박 구간 측정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그에 맞춰서 개인의 그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운동 가이드까지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분석 후에 그런 개인화된 솔루션까지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경험 확장, 그리고 만족감 제고,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바이오액티브 센서 기능 향상으로 인해서 체온 측정, 생리주기 예측, 불규칙한 심장 박동, 이상 징후 파악 등 이제 다양한 기술들을 우리가 접목시켜서 헬스케어 영역으로의 확대를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같이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신경 안 썼더니 중국 장악한 이 가전, 삼성, LG 더는 못 참지 출격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이고요. 무슨 내용이냐면 올인원 로봇 청소기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의 로보락이라는 기업이 매출 한 1,000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2,900억 시장 중에서 3분의 1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고가의 제품들도 많이 팔리는 의외의 시장이고요.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살림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인데, 가격이 150만 원이 웃도는 하이엔드 제품 분야에서는 심지어 80.5%의 압도적 지위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삼성과 LG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뒤늦게 이 시장에 참전하기 위해서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고 출시를 해내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기업의 프리미엄 가전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보게 된다면 진공 청소, 물걸레 청소 기능 등 한국인들이 모두 원하는 욕구를 빠르게 충족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점. 그만큼 한국인들이 불편함을 굉장히 싫어하고 번거로움을 덜어내는 것이 가전제품의 효용이자 본질이라는 점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LG전자 또한 이 올인원 제품들 내어놓고 있고요. 최근 등장하고 있는 AI 기술을 빠르게 좀 접목시켜서 더 지능화된 제품을 출시시키기 위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올인원 제품의 빠른 출시 선점 이유로 꼽힌다고 얘기했는데, 삼성도 이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비스포크 제트봇 콤보라고 해서 물세척, 스팀, 열풍 3단계 자동 세척까지 가능한 시스템 도입했고, AI를 활용해서 바닥이나 3D 센서 활용해가지고 바닥에 있는 뭐 물부터 코드부터 뭐 아니면 동물 간식까지 사물 인식으로 사물로 인식하고 회피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접목시켜 가지고 기기의 고장까지 고려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제품적인 개선을 이뤄냈다라는 점들을 좀 눈여겨보면서 앞으로 이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도 삼성과 LG전자의 약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단 우리가 이 로봇 청소기라고만 볼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영역에서 가전이 좀 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지, 그리고 해당 시장에서는 또 어떤 번거로움과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야만 그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까지도 한번 펼쳐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IT 전기전자 관련된 기사 준비 여기까지고요. LG, 삼성 준비하시는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옴스였습니다.